안녕하세요.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는 하정필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고 인천역이나 부평역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셨다면 그냥 그 경험만으로도 여러분은 120년 전 역사를 체험하신 겁니다. 오늘은 경인철도, 경인전철 혹은 서울지하철 1호선이라고 불리우는 경인선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인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사의 첫 페이지는 바로 인천에서 시작됩니다. 대한제국 시절인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역에서 지금의 인천역인 제물포역까지 33.2km 구간의 철도가 탄생했습니다. 경인선 개통은 국내 최초 철도시대 개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하나 개통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120여 년 전 그때도 경인선 철도 노선은 착공부터 개통하기까지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경인선은 인천의 발전과 함께 124년 동안 인천 시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경인선의 124년 역사는 이해하기 쉽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는 1899년 구한말 개통된 최초의 열차 경인철도, 제2기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과 직결된 국내 최초 전철, 제3기는 철도 역사 100주년이 된 1999년 완성된 이복선화입니다. 이렇게 경인선의 역사는 바로 인천의 역사가 되었고 인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인천 도시계획의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서울은 주로 배를 타고 다녔는데 제물포항에서 용산 나루터까지 9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제물포항에 도착한 세계 열강들은 철도 부설의 필요성을 알고 조선에 끊임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치열한 이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종은 1894년 6월 28일 철도 업무를 담당할 철도국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정 능력이 열악해 주도적으로 철도를 부설하고 운영할 만한 처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1896년 3월 29일 주한미국공사 알렌의 주선으로 미국인 제임스 모스에게 경인철도 사업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897년 3월 22일 쇳불고개라는 지금의 도원역 인근 우각천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현재의 서울시장격인 한성판윤 이채연, 현재의 인천시장인 인천부윤 이재정, 철도국장 등 조선인 주요 인사와 주한미국공사 알렌 등 외국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철도 부설권을 가진 모스는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요코하마에 머물면서 일본의 철도 부설권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공식이 열린 우각현역은 알렌의 제물포 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저택 앞에 철도역을 끌어다 놓은 알렌의 당시 위세를 알 수 있지요. 다른 자료에 의하면 모스가 철도 부설권을 따내기 위해 알렌에게 별장을 선물로 주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투자 확보에 실패한 모스는 자금난을 겪다가 철도 부설권 확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본에게 팔아넘깁니다.
1898년 5월 10일 경인철도는 일본인 자본으로 설립된 경인철도 합자회사에 넘어가게 되었고, 모스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1899년 4월 23일 인천역에서 2차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기공식 후 불과 5개월 만인 1899년 9월 18일 인천역에서 개통 기념 행사를 열고 인천역과 노량진역 간 33.2km 구간을 개통합니다. 경인선 개통으로 인천역에서 노량진까지 1시간 40분 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인천 철도 역사와 함께 한국 철도의 날로 오랜 시간 기억되던 날입니다. 경인철도가 부설될 당시에 일본의 철도는 혁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스가 일본에 이항할 때 전체 노선 50% 이상을 표준계로 깔아놓았고, 증기기관차 모갈 1호와 한강 철교용 자재, 철도 역사 설계도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일본은 표준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모든 철조 자재는 미국에서 직접 수송해왔고, 철도 건설은 미국 동양건설회사가 맡았습니다. 레일도 미국의 일리노이 스틸사에서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일본의 혁계철도로 부설되었다면 혁계철도 수인선처럼 폐선이 되는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경인철도가 미국에 의해 표준계를 사용하였기에 120년 이상 복선, 이 복선화된 경인선으로 발전하여 인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도의 날은 2018년 국무회의에서 일제잔재라는 이유로 폐지돼 버리고, 고종이 세운 철도국 설치일인 1894년 6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1975년 9월 18일 76주년을 기념해 세운 철도 시발역 표지석도 출발역인 인천역이 아닌 도착역인 노량진역에 있습니다.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가 준공하였고, 한강 북쪽에도 철도를 연결해 용산, 남대문, 경성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00년 11월 12일 경성역, 지금의 서대문 이화여고 자리에서 경인철도 완전 개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최초의 경인철도는 10개 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모스의 설계도와 영어, 한자, 승차권을 보면 정차역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은 한자로 인천역, 영어로 제물포역으로 경인철도 개통 이래 이름과 위치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물포항과 인천역 인근은 당시 최초로 도입되는 국제도시이자 무역항을 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도시였습니다. 해방 이후 다인천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천역은 우리나라 철도를 시작하는 시발역입니다. 두 번째 역은 축현역 혹은 유연역으로, 영어로는 사리제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다가 세창양행 지배인 독일인 월터, 인천해관 세무사인 영국인 스트리플링 등이 토지 무상 제공으로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생긴 역사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은 연수구 옥년동으로 이전한 축현초등학교 인근 현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자리입니다. 그 주변은 각국 조개지로 신식 건물이 많은 외국인 거주지로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 인천의 교육, 문화, 행정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축현이 한자, 축자는 두 가지 발음을 내어 축현역과 유현역으로 병행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 일제는 한자가 혼돈을 준다고 하여 상인천역으로 바꿨습니다. 해방 이후 1955년 현재 이름인 동인천역으로 변경하고 지금의 동인천역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동인천역은 경인선 인천 방향 중 인천역 다음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천역이 된 이유는 지금은 중구청이 있는 인천시청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역은 한자로 우각동역, 영어로는
쇠뿔 고개역입니다. 1899년 9월 개통 후 6년 반 만인 1906년 2월 폐역으로 사라졌다가 인근에 약 100년 만인 1994년 도원역으로 부활한 이곳은 철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이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1897년 3월 22일 경인철도 최초 기공식이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쇳불처럼 생긴 고개 위에는 경인철도 부설의 한 역할을 했던 알렌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알렌이 1905년 미국으로 떠난 이후 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우각동역은 폐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알렌의 별장은 일본인 소유가 되었다가 해방 후 인천 전도관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도관 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약 100년 만에 개통된 도원역은 우각동역에서 거리상 4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철도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1999년 9월 18일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를 알리는 기념비를 도원역 인근에 세우고 그 맥을 이었습니다. 네 번째 역은 부평역입니다. 한자와 영문도 똑같은 부평역입니다. 네, 인천 지하철 1호선과 경인선의 환승역, 서울 지하철 7호선인 부평구청역과도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서울역까지 16분 만에 도착할 GTX역이 들어설 바로 그 부평역입니다. 조선 건국 당시 부평은 광활한 평야와 비옥한 토지로 인해 종로, 신촌, 충남 계룡과 더불어 수도 후보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평야지대인 부평은 바닷가인 인천과는 생활권이 다른 별도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당시 부평은 계양구 서구뿐 아니라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의 안양천 서쪽 지역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 서부권의 최대 중심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부평은 일제강점기에 인천항과 경성의 중간지대로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부평은 군수산업 핵심기지로 변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1914년 부천군이 분리되었고 1940년 인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 중심지인 제물포항 인근과 배후 공업도시인 부평을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주변 농어촌 지역은 부천이란 이름으로 묶어서 현재 미추홀구 광교동에 있는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관하 자리에 부천군청을 두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방 이후에도 부평 사람들은 인천보다 부천에 생활권을 두기도 했고 인천 사람들도 부평에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인선 하나만 다녔을 때 이야기고 미래지향적이고 입체적인 도시 개발의 중심으로 변모하는 부평역은 인천철도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인천 원도심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다음 역부터는 인천을 벗어난 역들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철도 완전 개통 당시 총 10개 역으로 운영되었는데 다섯 번째 역은 소사역으로 1972년 부천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97년 경인선 2복선화 사업으로 개통된 지금의 소사역이 아니라 현재 부천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역은 현재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역입니다. 일곱 번째 역은 노량진역으로 현재 영등포역 자리에 임시 역사를 세웠다가 그 다음 한강철교 건설 이후 현재 노량진역으로 옮겼고 남겨진 임시 역사는 영등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폐역이 아닌 영등포역으로 개명하고 존치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역은 한강철교 넘어 용산역, 아홉 번째 역은 남대문역으로 현재 서울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역은 경성역으로 1905년 서대문역으로 변경했다가 1919년 결국 폐지되었고 폐지 후에는 현재 서울역이 종착역인 경성역이 되었습니다. 서대문역 폐지 이후
영등포역이 신설되어 10개 역으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오늘은 철도의 시작, 경인철도 제1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인선 복선화와 이 복선화에 따른 제2기와 3기 경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야기를 통해 인천 도시계획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1970년대 주안역 인근 신흥주택단지 개발, 1985년 인천시청의 9월동 이전, 부평의 공업 상업지대 확대, 1990년대 초 연수지구, 1990년대 말 계산지구 신도시 개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서 인천은 크게 확대되고 다변화되는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